주식으로 10억 벌었다는 사람, 3년 뒤에 파산했습니다. 코인으로 집 샀다는 사람, 그 집 경매 넘어갔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벌긴 벌었어요. 근데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투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못 버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전부 토해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강세장에서 수익 인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원금까지 날린 경우요.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저도 시장이 좋을 때 내 실력인 줄 알고 자만했다가 된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투자에서 버는 건 운이 도와줄 수 있지만 지키는 건 순전히 원칙의 영역이라는 거죠. 솔직히 요즘 SNS 보면 불안해지잖아요. 누구는 테슬라로 몇 억 벌었다.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 이런 이야기가 매일 올라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니까 준비 없이 뛰어들고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평생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는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고리를 끊는 핵심 원칙들이 있으니까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투자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손실의 비대칭성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10% 잃으면 11%만 벌어도 원금이 회복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50%를 잃으면 100%를 벌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 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만 봐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때 크게 빠졌다가 결국 다 회복했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과실을 가져간 건 중간에 버티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락 때 무너져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회복장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크게 무너지느냐?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번 게 실력인지 시장 덕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직후부터 2021년 여름까지 코스피가 1년 반 만에 거의 2배로 뛰었거든요. 이 시기에 주식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을 봤습니다. 뭘 사도 올랐으니까요. 문제는 이걸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돈을 벌어요. 진짜 실력은 시장이 나쁠 때 드러나거든요. 2022년에 코스피가 25% 가까이 빠졌을 때 강세장에서 자만했던 사람들이 대거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 상황과 내 실력을 분리해서 보는 눈이 없으면 좋을 때, 번 돈을 나쁠 때 고스란히 토해내는 구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조급함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이 판에 안 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분석하지도 않고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오른 걸 보고 뛰어드니까 비싸게 사게 되고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끌어다 넣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심하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빚 갚을 날짜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손절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는 겁니다. 부자들이 투자에서 유리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버틸 여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안 써도 되는 돈, 이 돈으로 투자하면 시장이 안 좋아져도 버틸 수 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으로 투자하면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적립식 투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만원일 때 30만 원을 넣으면 30주를 사는데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같은 30만 원을 넣으면
60주를 사게 되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싸게 모으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립식으로 뭘 사야 하느냐? 여기서 인덱스 펀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개별 주식보다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거든요. 인덱스 펀드는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펀드인데 미국의 S&P 500이나 한국의 코스피 200처럼 대표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구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장기간 조사해봤더니 전문가들이 직접 종목을 골라서 운용하는 펀드 대부분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못 이겼거든요. 밤새 분석하고 골라도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것만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을 이기는 펀드도 있지만 그걸 미리 찾아내기가 어렵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으니까요. 개별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전체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종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수는 안 좋은 기업이 빠지고 잘 나가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계속 좋은 종목으로 채워지는데 개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그 빠진 기업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내가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술 기업의 수익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분야의 바이오 주식에 뛰어들면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소문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확신이 없을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주가를 너무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주식 계좌를 자주 확인한 사람들이 덜 확인한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낮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오르면 팔고 싶어지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또 팔게 되면서 불필요한 매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면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주가를 들여다보는 건 장기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분산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함께 가져가고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도 섞어두면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잃지 않는 것, 내 수익이 실력인지 시장 덕인지 구분하는 것, 여유 자금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것, 내가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너무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산 투자까지 이게 돈을 벌고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된 원칙이에요. 글로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 같죠. 근데 실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머리로는 버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매도 버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잃어도 괜찮은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시장의 오르내림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 원칙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겁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처음에 막 튀어나가는 사람은 중간에 지쳐서 멈추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번 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원칙을 하나씩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